정신없이 시작된 하루였다. 뒤집어 입은 티셔츠, 잘못한 버스, 거꾸로 본 지도, 모두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1시간이나 늦게 행궁동 행리단길에 도착했다.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탓이다. 행리단길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SNS나 사진으로도 많이 접하다 보니 아직 가보지 않은 그곳이 친숙하게만 느껴졌었다. 그래서 방심이라도 한 걸까? 결국 난 길을 잃고 1시간을 허비했다. 심지어 행리단길에 도착한 후에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한참을 걸어 다녔다. 하지만 거리를 헤매는 시간이 그리 나쁘진 않았다. 행리단길은 예술가의 거리다. 수원시립미술관이 바로 옆에 있고 행궁동 벽화마을이 지척이며 행리단길 입구에는 한옥기술전시관이 서 있다. 예술을 행하는 장소들이 대거 집결된 구역이다 보니 행리단길의 길목 요소요소에는 구경할 거리가 한가득이다. 화랑과 소품 가게들, 식당과 카페마저도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해준다. 오늘의 서점은 이렇게 모두가 예술을 하는 거리 한복판에 있다.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행리단길의 중앙부에는 예술가 뺨치는 서점 팩토리 000이 있다. 팩토리 000을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 않다. 원색인 노랑과 파랑의 색채 대비 예사롭지 않은 책방의 마스코트 팩공이의 얼굴, 그 둘이 풍기는 조화롭고 요사스러운 기운은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다. 2층에 자리한 책방에 가기 위해 보폭을 넓혀 성큼성큼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귀여운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계단참의 문구는 서점의 매력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팩토리 000에서 이 정도 익살은 간지럽지도 않다. 그만큼 서점은 공간 가득, 방문객 웃기기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소를 삼창하는 레트로한 포스터와 신발을 막 신고 들어오라는 쬐끔한 손가락들. 팩토리 000은 입구부터 유쾌하다. 포스터와 그림, 장식과 책에서 흘러넘치는 경쾌한 색깔들은 글자가 전하는 유쾌함에 통쾌함을 더한다. 복도처럼 긴 구조를 한 팩토리 000은 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입구 근처에는 업사이클링 제품과 책들이, 중앙부에는 다량의 소품과 다량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책방의 사무실이다. 사무실을 제외한 공간 모두 구경할 거리가 한가득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점의 입구부터 존재감을 뽐내는 환한 노란색의 문짝 책방이다. 문짝 책방은 문자 그대로 문짝을 뜯어서 만든 책장이다. 공간을 구분짓던 문을 책장으로 재활용할 생각을 하다니 심상치 않은 재간과 아이디어다. 특히나 문짝 책방의 책들은 모두 전면을 보고 있어서 자연스레 그 위에 놓인 책들의 시선이 갔다. 책이 아닌 그림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표지와 제목을 훑어보게 된다. 그림 같은 책들, 팩토리 000에서는 익숙한 말이다. 서점에는 그림과 디자인 관련 서적들이 많았는데 표지가 아름다운 책들이 많아서 겉면을 구경만 해도 눈이 즐거웠다. 군데군데 유머러스한 제목의 책들도 섞여 있어서 표지만 감상해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림책들 사이에는 진짜 그림도 있었다. 전부 책방 인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다. 수채화와 일러스트, 패브릭 포스터와 수공예품들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팩토리 000의 또 다른 이름은 소품샵이다. 간판에서부터 디자인 굿즈와 업사이클링 소품, 책 조금과 위트를 판매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도 책만큼이나 많은 디자인 굿즈들이 책 사이사이에 놓여 있었다. 패브릭 제품들, 컵과 엽서, 디자인 배지와 액세서리, 책갈피와 스티커까지 책방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넘쳐났다. 당연히 위트도 군데군데에서 판매 중이었다. 뼈다귀 모양 볼펜, 시가에 판매 중인 신선한 생선 필통, 멕시코 아저씨한테서 잡아 뜯어온 수염,
손실인 날 손 대신 쓰기 좋은 모형손, 현대인이라면 하나쯤 지녀야 할 덕목의 고무파리, 진짜 초삼이 그렸다는 스티커까지. 어른이들이 환장할 위트들이 곳곳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크고 작은 위트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건 책방의 마스코트 팩공이다. 서점의 대표 얼굴이자 개국공신인 팩공이는 책방지기님께서 황학동 가발시장에서 데려온 두상 마네킹이다. 팩공이의 단호한 무표정은 하나도 안 웃긴데 동시에 이상하게 웃기다. 그냥 모르겠다. 분명히 눈이 풀려있는 것 같은데 세상 만사는 통달한 것 같고 영혼이 없는데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영혼이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한마디 정도는 해줄 것 같고 근데 또 그거 들으면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되잖아? 그럼 뭐야? 그거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수다지. 수다를 또 오래 떨다 보면 밤을 샐 거 아니야? 그럼 밤을 또 새다 보면은 다음날 아침이 되겠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넌 집에 어떻게 가? 허참 걱정이구만. 하지만 팩토리 000이 마냥 웃기기만 한 서점은 아니다. 웃음은 팩토리 000을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 중 하나이기 때문. 굳이 비유를 하자면 책방을 싸고 있는 가벼운 포장재 같달까. 하지만 책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금세 알게 된다. 팩토리 000에는 진중한 얼굴을 한 책들이 많다. 특히 예술과 인문학, 디자인 관련 책들. 가벼운 교양서는 물론 호크니와 세잔 등 예술가들의 생애를 담은 도록, 리오타르와 바타유와 같은 사상가들의 서적들까지. 웃음의 정성을 다하는 곳에서 발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책들이 책장 여러 곳에 꼽혀 있었다. 독립서적들도 마찬가지였다. 인권과 젠더 등의 사회 문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 동물 등 환경 문제를 다룬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책방의 이러한 성격은 소품에도 녹아들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업사이클링 및 친환경 제품들.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에는 시글라스로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를, 책방 입구에는 천연 수세미와 대나무 칫솔, 유리 빨대 등 친환경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었다. 가벼움과 무거움, 양면의 매력을 간직한 서점. 그곳에도 어김없이 나의 책들이 있었다. 이번 서점에서 나는 괜한 뿌듯함을 느꼈다. 팩토리 000은 온라인 서점 다음으로 내 책이 가장 많이 입고된 곳이다. 그래서 책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겹겹이 쌓여있는 책들을 눈으로 확인하자 뿌듯함이 차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했다. 이 책의 어떤 면이 책방지기님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야생 다큐멘터리 촬영기사의 불안정한 하루, 비정규직 직장인의 일상과도 같은 그날의 어디가 그토록 눈에 밟혔던 걸까? 묻고 싶은 마음은 한가득이었지만 나는 결국 질문을 건네지 못했다. 입안을 굴러다니던 그 질문을 책방 어딘가에 놔두고서 그만 돌아섰다. 팩토리 000은 웃기는 서점이다.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팩토리 000은 웃기지만 시시하지는 않은 서점이다. 장난기 다분하지만 동시에 진지한 공간을 만드는 일.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깊고도 폭넓게 세상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유머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가 기분 좋은 균형감이 되는 곳. 팩토리 000은 흑백의 시공간마저도 색깔로 물들이는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서점이었다.